이정후의 방망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분명 기대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숫자는 팬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데버스의 한 방이 경기를 완전히 뒤집었고 오타니 슈에이는 또다시 기록을 써내려갔습니다. 누군가는 반등했고 누군가는 무너졌고 누군가는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이언츠의 분위기 반전, 이정후의 답답한 침묵, 그리고 오타니 슈에이의 놀라운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이언츠가 이틀 연속 영봉승을 거두며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홈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이 승리로 자이언츠는 2018년 이후 이어진 필리스 상대 홈 시리즈 강세를 또 한 번 이어갔고 올 시즌 처음으로 홈 위닝 시리즈에도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한동안 답답했던 흐름을 생각하면 이번 결과는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타선에서 데버스의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데버스는 결승 3런 홈런을 포함해 4타수 2안타, 4타점을 쓸어 담으며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츠 홈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낸 선수도 사실상 데버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이 한 방의 무게는 컸고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 놓았습니다. 아다메스와 아라에스도 테이블 세터 역할을 확실하게 해냈습니다. 두 선수는 무려 5번이나 출루하면서 상대 배터리를 끈질기게 흔들었습니다. 특히 아라에스는 우측 담장을 맞고 나온 3루타, 그리고 상대 실책을 끌어낸 희생번트까지 더해 2타수 2안타 1볼넷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데버스가 해결사였다면 앞에서 판을 깔아준 건 아다메스와 아라에스였습니다. 선발 말리의 반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는 애슬레틱스를 상대로 5이닝 동안 피홈런 2개를 맞으며 5실점으로 흔들렸던 투수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말리는 5.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틀어막으며 깔끔하게 반등했습니다. 벤치의 투수 교체도 적중했습니다. 바이텔로 감독은 말리를 게이지로 바꾸는 타이밍도 좋았고 킬리언을 올려 슈와버와 하퍼를 상대하게 한 선택도 결과적으로 정확했습니다. 투수 운용과 타선 폭발, 두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지면서 자이언츠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홈에서 한때 1승 7패까지 밀렸던 팀이 이제는 2연승으로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는 볼티모어, 신시내티,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원정 9경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홈에서 어렵게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 분위기를 원정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팀 분위기와는 별개로 한 선수의 침묵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팬들이 가장 기다리는 이름, 이정후 이야기입니다. 이정후는 이날 5번 타자로 나서 에런 놀라를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첫 타석부터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한가운데로 들어온 체인지업을 제대로 잡지 못하며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두 번째 타석에서는 92마일 포심을 노려봤지만 힘이 실리지 않은 중견수 뜬공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데버스가 0의 균형을 깨는 3런 홈런을 터뜨린 직후 세 번째 타석이 찾아왔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기회였지만 이번에도 체인지업 유인구의 소가 또다시 땅볼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승부도 답답했습니다. 99마일 싱커를 던지는 좌완, 호세 알바라도를 상대로 가운데로 들어온 커터를 바라보다가 결국 루킹 삼진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정후는 4타수 무안타, 삼진 하나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13경기 성적은 타율 1할 4푼 3리, 출루율과 장타율을 합한 OPS는 4할 3푼 8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지난 시즌 초반 14경기에서는 타율 3할,
OPS 1.130을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 타자로 출발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인플레이 타구 타율이 1할 7푼 1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건 분명 불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단순히 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분명한 변화가 보입니다. 먼저 삼진 비율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할 1푼 5%였던 삼진율이 올해는 18푼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초반 14경기에서 배럴 타구가 5개 나왔던 반면 올해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강하게 맞는 타구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겁니다. 배트 스피드는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윙 궤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스윙 길이는 오히려 더 길어졌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상적인 어택 앵글 구간 비율이 크게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어택 앵글은 타격 순간 공과 배트, 그리고 지면이 이루는 각도를 뜻합니다. 투수가 던진 공은 아래로 떨어지며 들어오기 때문에 타자는 공을 가장 좋게 띄우기 위해 일정한 각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5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인 어택 앵글로 평가됩니다. 이보다 낮으면 땅볼이 되기 쉽고 이보다 높으면 힘없는 뜬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해 이정후는 이 이상적인 구간에 들어가는 타구 비율이 41%였습니다. 리그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수치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188명 가운데 하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비슷한 배트 스피드를 가진 윌 스미스가 66%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결국 지금 이정후의 타구는 좋은 각도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맞은 공은 땅볼이 되어 상대 수비에 걸리고 떠오른 타구는 너무 높게 뜨면서 힘없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타구 타율이 낮은 걸 그저 재수가 없었다고만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한 타격 조정입니다. 타이밍, 스윙 궤적, 그리고 타구 각도.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답답한 흐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정후는 이제 첫 동부 원정길에 오릅니다. 볼티모어와의 3연전을 시작으로 낯선 환경 속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예상 선발은 베스, 로저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원정이 이정후에게 분위기 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까요? 팬들의 시선이 더욱 뜨겁게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고우석에게는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우석은 결국 더블A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샌디에이고와 맺었던 2년 450만 달러 계약은 지난해로 끝났고 이후 디트로이트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으며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시즌은 트리플A에서 시작했지만 등판은 단 2경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단은 더블A행을 지시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라고 보긴 이릅니다. 오히려 다시 정비할 시간, 그리고 다시 올라설 기회를 얻었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올라서는 순간이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오타니 슈헤이는 또다시 오타니 슈헤이 했습니다. 시즌 두 번째 등판에 나선 오타니는 타자와 투수 양쪽에서 기록을 동시에 이어갔습니다. 먼저 타자로서는 볼넷 하나를 골라내며 43경기 연속 출루를 완성했습니다.
이미 다저스 구단 기록이었던 짐 길리엄의 40경기 연속 출루를 넘어섰고 일본 선수 기록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한국 선수 최고 기록은 추신수의 52경기 연속 출루입니다. 당시 추신수는 훌리오 프랑코가 갖고 있던 텍사스 구단 기록까지 갈아치운 바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 최고 기록은 1949년 테드 윌리엄스의 84경기 연속 출루입니다. 참고로 조 디마지오는 56경기 연속 안타, 당시 74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투수로서의 오타니도 대단했습니다. 6이닝 동안 비자책 1점만 내주며 연속 무자책 이닝 행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최근 28과 3분의 2 이닝 동안 자책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현재 선발 투수들 가운데 진행 중인 기록으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이날 오타니는 초반부터 투구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헛스윙 유도도 8개에 삼진은 2개로 아주 압도적인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볼넷은 단 하나만 내줬고 땅볼 유도를 통해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그 결과 올 시즌 첫 2경기에서 12이닝 무자책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다저스 쪽에는 경기 외적으로도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겔 로하스가 갑자기 선발 명단에서 빠진 이유는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지만 로하스는 경기를 마친 뒤 떠나겠다는 뜻을 전했고 결국 이날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동료들도 함께 마음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모자에 로하스를 응원하는 문구를 새기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3회에는 오타니가 스미스의 포일 뒤 이어진 적시타로 먼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타선은 곧바로 응답했습니다. 프레디 프리먼이 동점 적시타를 날렸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희생 플라이, 그리고 스미스의 적시타까지 이어지며 경기는 3대2 다저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타니는 승리 투수 요건까지 갖추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경기 운영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어제도 6회를 힘겹게 넘겼고 투구수가 88개였던 야마모토를 7회에 다시 올린 선택, 그리고 흔들리던 드라이어를 바로 바꾸지 않은 판단이 겹치면서 결국 다저스는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8회 스미스의 실책까지 나오며 결국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스스로 놓쳐버린 셈입니다. 로버츠 감독의 경기 운영을 두고 팬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저스는 결국 원정 6연전 전승에 실패한 채 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한편 정상 전력과는 거리가 있는 토론토도 인상적인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상 선수가 워낙 많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선발 시즈가 5이닝 동안 탈삼진 8개, 자책점 1점으로 호투했고 이후 로저스와 호프먼이 남은 아웃 카운트 8개를 책임지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어제 야마모토를 상대로 2루타를 때려냈던 오카모토는 오늘은 3번의 득점권 기회를 포함해 4타수 무안타, 삼진 하나로 조용했습니다. 수비에서도 실책이 나오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샌디에이고는 피츠버그를 꺾고 위닝 시리즈를 챙겼습니다. 크로네너스가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고 마이클 킹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반면 피츠버그는 미치 켈러가 6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졌지만 불펜이 무너지며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가디언스와 로열스 경기에서는 잠시 모두를 놀라게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레이건스가 92마일짜리 강한 타구에 왼손을 맞고 교체된 겁니다. 순간 큰 부상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나마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호세 라미레스는 이날 1호타를 포함해 멀티히트와 볼넷까지 기록하며 꾸준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보스턴은 상승세였던 미러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소니 그레이가 6.1이닝 동안 무실점에 가까운 안정적인 투구로 승리의 발판을 놓았고 경기 전체 흐름도 보스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볼티모어는 화이트삭스를 꺾는 과정에서 워드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1호타 3개를 포함해 4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워드의 타격감은 말 그대로 뜨겁습니다. 반면 팀을 떠난 뒤 비교 대상이 되는 선수는 현재 부상으로 빠져 있어 더욱 대비가 크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 출신 타자의 흐름도 눈에 띕니다. 시즌 초반 3경기 연속 홈런으로 강렬하게 출발했던 타자는 이후 8경기 연속 홈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의 폭발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볼티모어에는 더 큰 악재도 생겼습니다. 잭 애플린이 결국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을 받게 되면서 시즌 아웃이 확정됐습니다. 팀 전력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입니다. 텍사스는 시리즈를 가져가며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맥켄지가 5이닝 동안 피안타 1개, 볼넷 2개, 무실점으로 시즌 최고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반면 타선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날리와 훌리오는 오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날리는 지금까지 홈런 1개, 그리고 훌리오는 아직 홈런이 없습니다. 이름값을 생각하면 확실히 답답한 출발입니다. 카디널스는 워싱턴을 꺾는 과정에서 조던 워커가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워커는 시즌 5번째 홈런을 터뜨리며 홈런 부문 공동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2023년에 엄청난 기대를 안고 데뷔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은 다릅니다. 현재 타율은 2할 9푼대, OPS는 1.049 안팎으로 카디널스 타선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원래부터 갖고 있던 잠재력이 이제야 제대로 터지는 분위기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워커는 규정 타석 타자들 가운데 배트 스피드가 최상위권이었음에도 홈런은 6개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팬들이 언젠가는 터질 선수라고 믿었죠. 그리고 지금 그 기대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벤치 클리어링으로 뜨거웠던 애틀랜타와 에인절스의 맞대결도 하루 더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결과는 애틀랜타의 위닝 시리즈였습니다. 어제 충돌을 진정시키려 했던 트라웃은 4타수 무안타로 침묵했고 반대로 사건의 발단이 됐던 솔레어는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징계도 나왔습니다. 솔레어는 7경기 출장 정지, 로페스는 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습니다. 감정이 폭발한 뒤에는 결국 대가도 따르게 됩니다. 트라웃의 타격 흐름도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8경기에서 29타수 2안타, 볼넷 4개 트라웃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면 쉽게 믿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디백스가 매치를 꺾은 경기에서는 코빈 캐럴이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1호타 2개, 3루타 1개, 그리고 무려 3장타 경기였습니다. 체격만 보면 압도적인 스타일은 아니지만 손목 힘과 배트 컨트롤, 그리고 폭발적인 스피드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언제나 특별합니다. 캐럴은 이미 지난해 2007년에 기록된 대기록 이후 30홈런, 50도루, 31루타에 가까운 상징적인 시즌을 만들어내며 역사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작은 체구로 만들어내는 큰 임팩트, 그게 바로 캐럴의 매력입니다. 휴스턴은 콜로라도에 시리즈를 내주며 씁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선발 하비에르였습니다. 하비에르는 경기 도중 어깨에 이상을 느꼈고 결국 한 이닝만 던진 뒤 교체됐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면 휴스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은 언제나 희비가 엇갈립니다. 누군가는 예상보다 빠르게 날아오르고 누군가는 생각보다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자이언츠는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고 이정후는 여전히 돌파구를 찾아야 하며 오타니 슈에이는 또다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야구를 하고 있어도 누구에게는 환희이고 누구에게는 견뎌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지금 이 시즌을 더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정후가 동부 원정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고우석이 다시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타니 슈에이가 어디까지 기록을 늘려갈지 팬들의 시선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야구는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남겼습니다. 웃는 선수도 있었고, 고개를 숙인 선수도 있었고, 가슴 아픈 소식을 안고 뛰어야 했던 선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보면서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에 더 마음이 갑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KBO 야구 허브는 앞으로도 뜨거운 경기 이야기, 가슴 뛰는 순간들, 그리고 놓쳐서는 안 될 야구 소식을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더 흥미롭고 더 생생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